여러분 안녕하세요. 부동산 부수칠성 김하인쌤입니다. 시선집중 OX 문제편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이 시간에는 시선집중 문제편 제8강 두 가지 테마를 함께 하겠습니다. 표현 대류와 무효를 공부하겠습니다. 학습 자료는 네이버 밴드에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이 밴드에 가입하시면 되겠고, 저는 시작 전에 구독, 좋아요 꼭꼭 누르고 시작해주세요. 이 시간에 먼저 합격 포인트 9번 권한을 넘은 표현 대리를 공부하겠습니다. 자, 이 권한을 넘은 표현들이 126점이다. 이게 성립되려면 세 가지 요건이 필요한데 그 요건이 용어 속에 다 써 있습니다. 첫째, 권한, 뭔가 기본 대리권이 있어야 되죠. 다음 그걸 넘었다. 그걸 월권, 권한을 초월하는 대리, 그러니까 현명을 해야 되죠. 월권 대리가 있고 표현 대리로 믿을 만한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됩니다. 그럼 자, 우리 시험이니까 이 표현 대리가 성립한다, 성립하지 않는다, 결과는 안 물어봅니다. 이런 판례 우리나라 수백 개고 남 집안일 알 필요 없어요. 그래서 시험이니까 시험에 제일 잘 나오는 게 어떤 게 기본 대리권 될 수 있는가 이걸 시험에 제일 잘 냅니다. 그럼 우리 판례는 기본 대리권은 뭐든지 다 된다 그래요. 뭐든지 다 인정해 줍니다. 거의 99%, 99%입니다. 그러니까 100%는 아닌데 99%예요. 따라서 뭐 법정 대리권도 기본 대리권 될 수 있다. 복 대리권 될 수 있다. 뭐 공법상 권리도 될 수 있다. 뭐든지 다 된다 하시면 돼요. 그래서 지금부터 뭐뭇은 기본 대리권 될 수 없다 그러면 X. 그 다음 뭐뭇은 기본 대리권 될 수 있다 그러면 O. 확률 99%입니다. 다음 두 번째로 잘 나오는 게 그럼 기본 대리권과 실제로 한 올권 대리 사이가 동종이거나 유사해야 되는가? 이것도 유하지 않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갑이 이제 의뢰에게 나 대신 등기 신청이 오라고 등기 신청 권한을 수여했습니다. 그럼 갑이 자기 인감이라든가 등기에 필요한 서류를 다 의뢰에게 교부했죠. 그럼 우리는 그거 가지고 등기소를 가야겠죠. 근데 우리 자기 채권자 병을 찾아갔습니다. 이 사채업자 병이 오늘까지 돈 안 주면 을을 땅에 묻어버린다 해서요. 그래서 우리 죽기 싫어서 갑에게 할 등기를 병에게 등기했습니다. 즉 돈 대신 물건 부동산으로 대물변제했죠. 갑 이름 현명했습니다. 그럼 우리 실제로 한 행위가 대물변제인데 우리 대물변제할 권한 있어요 없어요? 없으니까 이게 무권대리입니다. 둘 간의 갑과 병 간의 원칙 무효가 되죠. 그럼 병은 을을 죽이는 것보다 이 등기를 유효로 바꾸는 게 좋겠죠. 그래서 병이 갑에게 표현대리를 주양해 봅니다. 만약 표현대리가 인정된다면 본인 갑이 이 무권대리 대물변제를 책임지니까 병이 유효하게 소유권 취득할 수 있습니다. 그럼 첫째 논점, 자 의뢰기 기본 대리권이 있어야겠죠. 그럼 자 등기 신청권은 공포상 권리거든요. 그럼 공포상 권리도 기본 대리권 될 수 있습니까? 아까 위에서 빨강색 뭐든지 다 된다 그래서요. 근데 우리 실제로 한 행위는 개인 간의 사적 거래인 사법상 행위입니다. 그럼 기본 대리권은 공법, 실제 한 행위는 사법, 전혀 별개죠. 그래도 상관없다, 상관없다 그래서요. 그래서 병이 보기에 을에게 대물 변제할 권한이 있다고 믿을 만한 정당한 이유가 있다면 표현들이 인정됩니다. 인정되면 본인 갑이 대물 변제를 이행하니까 병은 유효하게 소유권 취득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 뭐든지 판단 시기는 행위 당시죠. 이 정당한 이유가 있는가 판단 시기는 무권대리 행위 당시고 그 이후 사정 고려하지 않습니다. 뭐든지 행위 당시입니다. 자, 그 다음 표현대리 효과로서 모든 표현들이 똑같습니다. 먼저 표현대리는 무권대리죠. 따라서 당사자가 소송해서 유권대리를 주장하면 무권대리에 속하는 표현대리 주장은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법원은 표현대리를 판단하지 않습니다. 두 번째, 과실상계는 교통사고에 들어봤죠. 뭐 과실 6대4, 7대3 나누죠. 왜 나누죠? 그렇죠. 돈, 손해배상, 돈 계산하려고. 따라서 이것은 손해배상액을 산정할 때 적용되고 표현대리가 성립되면 표현대리는 계약 내용을 이행합니까? 손해배상합니까? 무권대리 행위를 이행하는 거죠. 손해배상이 아니기 때문에 표현대리에서는 과실상계 적용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본인은 전적인 책임을 지는 거죠. 자, 마지막으로 표현대리가 성립되면 무권대리 행위를 이행하는 거죠. 그럼 이행하려면
이 대리 행위 자체는 완전 유효됩니다. 그러니까 표현 대리라는 개념 자체가 표현 대리권이 없다. 그렇지만 대리 행위는 완전 유효해야 돼요. 그래야 그 유효니까 그걸 이행하는 거죠. 따라서 무효라면 애초에 표현 대리가 될 수 없어요. 무효를 이행할 수 없거든요. 예를 들어 대리 행위가 103조 무효다. 그럼 애초에 표현 대리 아닙니다. 이행할 수 없으니까. 104조 무효도 표현 대리 X. 기타 강행 규정 위반 무효라도 표현 대리 성립할 수 없습니다. 예를 들어 토지 거래허가를 받지 못했다. 그럼 이거 확정적 무효거든요. 그럼 이건 효력 규정 위반 무효라 표현 대리 성립할 수 없습니다. 자, 문제를 보겠습니다. 1번 1, 2, 3, 4 4개 다 묶으세요. 1번에 기본 대리권 보여요. 2번도 중간에 기본 대리권 보이고 3번도 기본 대리권, 4번도 첫째 줄 제일 끝에 기본 대리권. 그럼 뭐든지 다 된다 그랬죠. 100% 아니지만 확률 99%. 그럼 1번 법정 대리권을 기본 대리권하는 표현 대리 성립할 수 있다. 2번 부부간의 일상가사 대리권. 이게 일종의 법정 대리권이죠. 이걸 기본 대리권으로 하여 권한을 넘은 표현들이 성립할 수 있다. 이제 3번, 4번 두 개 비교합니다. 3번 권한을 넘은 표현들이 기본 대리권에는 대리인 외에 선임된 복대리인 권한도 포함된다. 4번 자 가로칩니다. 가로 복대리인 선임권이 없는 대리인 외에 선임된 복대리인의 권한까지 가로 이 권한도 기본 대리권 될 수 있다. 그러니까 3번, 4번 자 이겁니다. 3번은 대리인에게 현재 대리권이 있어요. 대리권이 있으면 복대리인 선임할 수 있잖아요. 선임할 수 있다. 그 복대리인 권한도 기본 대리권 포함된다. 근데 4번은 가로쳤잖아요. 자, 대리인에게 대리권이 있다가 대리권이 소멸했습니다. 소멸하면 이제는 더 이상 복대리인 선임권이 없죠. 근데 그 대리인이 복대리인을 선임했더라도 그것도 기본 대리권 될 수 있다. 아무튼 무조건 다 있다 하시면 돼요. 5번. 자, 5번, 6번 두 개 묶으세요. 5번은 권한을 넘은 표현들이 기본 대리권은 대리 행위와 같은 종류 행위에 관한 것이 한다 틀렸죠. 동종 유사성 유하지 않는다. 6번 등기 신청 대리권 공포상 권리. 공포상 권리를 기본 대리권으로 하여 사법상 법률행위 대물변제한 경우에도 권한을 넘은 표현들이 성립할 수 있다. 7번 권한을 넘은 표현들인지 판단할 때 정당한 이유의 유무는 대리 행위 당시 맞았죠? 뭐든지 행위 당시입니다. 8번 9번 두 개 묶어요. 8번 사원총회 결의를 거쳐야 처분할 수 있는 비법인 사단 총유재산을 대표자가 임으로 처분 동그라미 씁니다. 무효. 이 총유는 물권법이고 강행규정입니다. 그럼 임으로 처분하면 안 되죠? 그럼 임으로 처분이 강행규정 위반 무효입니다. 그럼 무효니까 그 경우에도 권한을 넘은 표현들의 규정이 준용될 수 없다죠? 아까 표현들이는 행위는 유효해야 됩니다. 그것도 마찬가지. 교회 대표자가 권한 없이 동그라미 쳐요. 행한 교회 재산의 처분행위 동그라미 씁니다. 이것도 무효. 교회도 비법인 사단이라 이것도 총유거든요. 권한 없이 처분했으니까 이것도 무효. 다음 처분행위에 대해서 민법 126조 표현들이 관한 규정이 준용될 수 없다. 이거 맞았네요. XO 두 개 8번 9번 잘 비교하세요. 10번 표현들이가 성립하는 경우 상대방에게 과실이 있더라도 과실상계 동그라미 쳐요. 법리 유추 적용해서 본인 책임 경감할 수 없다 해서 맞았죠? 5. 지금까지 표현들을 공부했습니다. 자, 이어서 두 번째 포인트 10번 법률행위 무효를 같이 공부하겠습니다. 무효에서는 무효행위 추인이 시험에 제일 잘 나옵니다. 자, 무효행위를 추인하여도 원칙 효력이 생기지 않는다. 원칙 무효다. 근데 그러나 무효임을 알고 추인하면 그때부터 새로운 법률행위로 본다. 그럼 새로운가 소급표 어울립니까? 안 어울리죠. 소급하여 X 같은 말이 처음부터 X 같은 말이 법률행위 시부터 또는 법률행위가 계약이죠. 계약 체결 시 X 그때부터 해야 맞죠. 그래서 이 세 가지 소처법 외워요. 소처법 같은 말이고
여기는 틀렸다. 소급이 없어요. 그 다음 추인하려면 추인 가능해야 되는데 103조 무효나 104조 무효나 기타 강행규정 위반 무효는 객관적 질서 위반이라 일개인이 추인할 수 없습니다. 추인하여도 유효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면 비진입 표시나 통정어휘 표시 등 의사표시 규정을 추인할 수 있죠. 근데 세 가지는 추인이 되지 않습니다. 자, 문제 보겠습니다. 1번 무효인 법률행위를 추인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계약을 체결한 때 틀렸죠? 이게 소처법 법률행위 시부터 틀렸죠? 그때부터죠? X. 2번이 그 대표적인 예. 갑과 을이 무효인 가등기를 유효한 등기로 전용하기로 약정하였다면 이 가등기는 소급하여 유효한 등기로 전환되는 거 아니죠? 소급해 X. 3번 불법 조건이 뭐 예를 들어 첩계약. 불법 조건이 붙은 법률행위는 무효임을 알고 추인하여도 그 효력이 생길 사가 없다 했죠? 첩계약 103조 같은 거. X. 4번 같은 말이죠. 사유질서 위반이나 불공정한 법률행위로 무효인 법률행위도 추인 대상이 될 수 없다 했죠? X. 그러니까 주의할 게 5번에 주의하세요. 5번. 폭리행위가 불공정한 법률행위죠. 그럼 5번. 폭리행위, 불공정한 법률행위 당하여 무효인 경우에도 무효행위 전환 동그라미, 전환에 관한 법률 138조가 적용될 수 있다죠. 그러니까 4번에서 불공정한 법률행위는 무효행위 추인 안 되죠. 근데 5번처럼 전환은 가능하다. 6번 불법원유 규배의 경우 그러니까 첩에게 아파트 소유권을 넘겼다 이런 거. 급여자는 부당이득 반환 청구할 수 없으면 물론 소유권의 기에서도 물권적 반환 청구 못하는 거죠. X. 5조 찾아올 방법이 없다. 7번 자 무효 동그라미 쳐요. 무효는 처음부터 이행할 필요 없으니까 원칙 손해배상 나오지 않습니다. 손해배상은 유효일 때 나오죠. 그럼 7번 무효인 법률행위에 따른 법률 효과를 침해하는 것처럼 보이는 말 그대로 보일 뿐인데 위법행위나 채무불이행이 있더라도 그 손해배상 동그라미쳐요 청구할 수 없답니다. X. 그러니까 이게 지금 여러분들 우리가 전에 김하연의 시선 집중했잖아요. 그때 여러분들이 민법 포인트 40이라고 자료를 출력했거나 책을 구매하셨죠. 그걸 같이 보는 겁니다. 같이. 그래서 제가 자세한 설명은 지금 안 하고 있어요. 문제풀이 위주죠. 그 책을 같이 이렇게 병행해 보는 겁니다. 그 다음 이제 토지거래 허가제를 공부하겠습니다. 자, 토지거래 허가 구역 내 토지가 있다면 먼저 허가를 받고 매매해야 정상이죠. 이 정상적인 건 여러분들이 중개사법 시간에 공부합니다. 근데 허가를 먼저 받아야 되는데 허가 없이 매매했네요. 이 비정상을 민법에 공부하죠. 그럼 오늘은 허가가 없더라도 나중에는 허가를 받기로 했대요. 코로나가 좀 잠잠해지면 그때 만나서 허가를 받기로 했다. 이게 유동적 무효입니다. 근데 우리는 무슨 허가 따위 받을 필요 있어? 허가 따위 받지 말자라고 허가 자체를 잠탈하거나 배제하고 있다. 이건 확정적 무효입니다. 그러니까 허가를 받지 않았다 해서 무조건 유동적 무효 그러면 안 됩니다. 허가를 받기로 했을 때 유동적 무효입니다. 그럼 유동적 무효 나눠서 유동적은 아까 허가를 받는다요? 안 받는다요? 받는다. 허가를 전제로 한 거라 당사자 간에 허가 협력 의무가 있다는 겁니다. 근데 무효는 계약상 효력 없다는 거죠. 따라서 물권적, 채권적 아무 효력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부터 윗칸 허가 협력 쪽을 물어오면 뭐든지 있다 된다시고 아래칸 계약 내용을 물어오면 뭐든지 없다 안 된다 하시면 돼요. 그러면 허가 협력하지 않으면 허가 협력에 소송으로 구할 수 있고 허가 협력하지 않아서 손해가 있다면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고 그 손해배상의 약정도 유효합니다. 이렇게 허가 쪽은 뭐든지 다 있다 하시면 되는데 딱 하나 X 해제는 못합니다. 해제는 주된 의무를 불이행했다는 거죠. 그럼 토지거래 허가도 매매잖아요. 그럼 돈 주고 등기하는 게 주된 의무입니다. 이 허가 협력 의무는 부수적 의무예요. 그럼 이 부수적 의무를 분리해가면 손해배상 돈으로 청구하면 되고 해지 자체는 X 못한다. 일단 물권적 채권적 효력 없죠. 그래서 계약상 효력 없기 때문에 돈 달라고 이행 청구 못합니다. 따라서 채무불이행이 나올 수 없고 따라서 채무불이행을 전제로 해서 손해배상 청구할 수 없고 해지할 수 없다. 이처럼 제일 끝에 해지 두 개 있죠.
이게 채무 불이행 해지는 못합니다. 채무 불이행 해지는 못해요. 단 그와 전혀 상관없이 계약금을 주고받았고 아직 이행착수 전이라면 계약금 해지는 할 수 있습니다. 채무 불이행 해지를 못하고 그 다음 유동적 모유라면 허가 협력해야 되니까 내가 중개했더라도 아직은 부당이득 반환 청구할 수 없습니다. 이게 확정적 모유가 된다면 그때 청구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허가 협력과 계약적 두 개를 잘 나누세요. 자, 문제 8번. 토지거래 허가구역 내의 토지 매매의 경우 처음부터 토지거래 허가를 배제하거나 잠탈하는 내용의 계약인 경우에는 확정적 모유입니다. 9번. 토지거래 허가구역 내의 토지 매매의 경우 거래 당사자는 공동으로 관할관청에 허가 신청할 의무가 있으나 그러니까 사선을 끊어요. 여기까지 맞았습니다. 그 다음 계약이 유동적 모유 상태에 있는 한 허가 신청 절차에 협력하지 않는 상대방에 대해서 그 협력 의무 이행을 소송 동그라미 소송으로 구할 수 있다. 허가 협력적이라 뭐든지 할 수 있다. 뒷부분이 틀렸네요. 10번 토지거래 허가구역 내의 토지 매매의 경우 허가받기 전에 유동적 모유 상태에서는 거래 당사자는 상대방의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계약을 해지 동그라미 해지하거나 그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할 수 없다죠? 없다. X. 이건 계약 내용 쪽이니까 계약 내용이 쪽이라 채무불이행 아까 중간에 둘째 줄에 중간 채무불이행 전제로 해지할 수 없고 따라서 손해배상 X 계약 내용 쪽이에요. 11번 토지거래 허가구역 내의 토지 매매의 경우 토지거래 받지 않아 유동적 모유 상태의 매매계약이 있어서 당사자 사이의 매매계약은 매도인이 계약금 배액을 상환하고 계약을 해제 동그라미 이 해제는 채무불이행 해제가 아니죠. 계약금 해제나 해약금 해제는 할 수 있다. X 12번 토지거래 허가구역 내의 토지 매매의 경우 유동적 모유인 계약이 확정적 모유로 된 경우 그에 관한 가로쳐요. 규칙 사유가 있는 당사자 가로 당사자가 그 계약 무효를 주장하는 것은 신의성실 원칙 줄여서 신의칙에 비추어 허용되지 않는다. 틀렸죠. 무효는 누구라도 주장할 수 있죠. 규칙 사유 있는 자라도 주장할 수 있다. 신의칙에 반하지 않는다. X입니다. 다음 13번 토지거래 허가구역 내의 토지 매매의 경우 토지거래 허가구역 내의 토지에 대한 거래계약은 허가받기 전이라도 계약에 이행 청구 동그라미 무효니까 이행 청구할 수 없습니다. 돈 달라고 이행 청구할 수 없다. 14번 토지거래 허가구역 토지 매매의 경우 유동적 모의 상태에서는 협력 의무 불이행을 이유로 계약을 해지 동그라미 해지할 수 없다죠. 그러니까 채무 불이행 해지할 수 없다. 15번 토지거래 허가구역 내의 토지 매매의 경우 토지거래가 받지 않아 유동적 모의 상태라면 이미 지급한 계약금에 대해서 부당이득 반환 청구할 수 없다 그랬죠. 확정적 모유가 될 때 청구할 수 있다. 자, 이 시간에는 표현들과 모유를 함께 공부했습니다. 항상 민법 포인트 40 교재를 같이 병행해서 확인하세요. 자, 다음 시간에 이어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